있지.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하 경우의 수 할 차례예요. 오늘 경우의 수랑 순열할 건데 먼저 명칭부터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쪽 파트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이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총 몇 가지죠? 6가지. 오케이? 그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올 가지수는 3가지. 그럼 그 중에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거를 이제 명칭을 좀 바꿀게. 먼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어떤 행동,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이라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총 몇 개? 6가지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씩 말해볼까? 1, 2, 3, 4, 5, 6 이렇게 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시행의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거, 2의 배수라고 하는 특정한 결과물들을 내가 원하죠. 그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2의 배수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야. 그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표본 공간이 몇 개? 6개가 있죠. 그 중에서 2의 배수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3, 3개, 3가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확률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거야. 근데 명칭을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럽게 바꾼 것 뿐입니다. 어떤 행위를 시행한다. 몇 번 시행한다. 주사위를 2번 줬다. 2번 시행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 사건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B의 경우의 수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 볼까요? 자, 주사위를 그러면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 상황을 만들어 볼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가 있대. 큰 주사위랑 작은 주사위 2개가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2개를 동시에 던졌어.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사건을 구해볼게. 그럼 여기서 주사위 2개를 던지는 행위가 시행인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5의 배수라는 사건이야. 이걸 A라는 사건이라고 명칭을 부를게. 그럼 A라는 사건은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눈의 수의 합이 10. 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합이 5가 되려면 1, 4, 2, 3, 3, 2, 4, 1.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합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4, 6, 5, 5, 6, 4.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원하는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5의 배수잖아. 5의 배수. 주사위 안에서 5의 배수는 5 또는 1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5가 되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 10이 되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야.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4 더하기 3에서 7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오케이? 이것처럼 어떤 상황을 봤는데 딱 주사위가 딱 돌았어. 딱 났어. 근데 이게 1, 4가 딱 나왔어. 가만히 있어. 눈을 깜빡하니까 이게 6, 4로 바뀝니까? 안 되죠. 절대로 5의 배수라고 해가지고 합이 5인 경우와 합이 10인 경우가 한 가지 상황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에는 각 구에서 더하기로 답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경우의 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별거 아니지만 합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합의 법칙. 무슨 법칙이라고?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계산할 때에는 각 구에서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괜찮습니까? 여기 합의 법칙이야.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이제 정류장이 있어요. 네. 집, 버스 정류장, 학교야. 근데 집에서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이 총 3가지야.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노선이 2가지야. 질문. 내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땐 일단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가지 방법으로 왔죠. 그리고 버스에서 학교까지 2가지 방법으로 갈 거야. 그럼 이거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 2개의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씁니다. 그래요? 얘는 곱하기야. 이 곱하기는 언제 쓰냐면 2가지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연속적으로. 그러면은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평생을 기다려. 그러니까 죽기 1초 전에 버스 타고 학교 가. 그래도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큰 전제 2가지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 더하기 법칙. 동시 또는 연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면 2가지 정도는 먼저 봐본 거고, 페이지 278쪽 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약점 휘어잡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약점 휘어잡기가 약간 곱하기 법칙에서 조금 파생되는 얘기거든. 따라가 볼게. 72라는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볼게. 자, 72라는 걸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요, 2의 3승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돼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이 72의 약수라는 건 저 2의 배수 느낌과 3의 거듭제곱 느낌이 어떻게 곱하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요? 이쪽 라인을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고 이쪽은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야. 그럼 이쪽 이 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개? 4개. 3그룹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개? 3개. 이게 어쨌든 출격을 해야지 만나겠죠. 동시에 나가야지 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쓴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지수에 더하기 1을 합니다. 이 더하기 1이 되는 거는 요 케이스까지 신경을 쓴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질문이 더 나가. 이번엔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세요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약수의 총합. 그러면
이 12개를 한번 눈으로 다 볼게. 이렇게 만나서 1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2의 0승에 3의 0승. 이렇게 만났으니까 0승에 3의 1승, 2의 0승에 3의 2승. 2의 1승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2의 2승에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2의 3승에 0, 1, 2, 0, 1, 2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것들을 각각을 다 더한 거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2의 0승으로 묶어서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라고 계산해도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더해서 2의 1승으로 묶어서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해도 이 부분이 공통으로 있겠지. 그걸로 또 묶으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라는 결과물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고? 이 12개의 72라는 숫자의 12개의 약수의 총합을 계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요거까지 질문이 나오니까 요거까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엄청 쉬워.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더하기 법칙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곱하기 법칙으로 접근할 건지 이 두 가지 상황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페이지 280쪽 문제 번호 1번 가볼게. 페이지 280쪽. 자,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합이 4의 배수. 여기서 시행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부르겠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예요?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주사위 두 개 중에서 4의 배수는 4, 8, 12, 총 3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각각에 집중을 할게요. 자,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3, 2, 2, 3, 1. 총 몇 가지 경우? 3가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요?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 6, 3, 5, 4, 4, 5, 3, 6, 2. 총 몇 가지 경우?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 6. 총 1가지 경우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4 또는 8 또는 12가 되는 각각의 경우의 수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왜? 어느 한 순간이, 한 상황이 4이면서 동시에 8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의 배수의 경우의 수는 9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괜찮지? 자, 넘어가서 표현 1-2번도 한번 해볼게. 표현 1-2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홀수인 자연수. 자, 어차피 1부터 50까지잖아. 근데 8로 나눴대. 8로 나눴대. 자, 그러면은 자, 1을 8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럼 2는 2고 3은 3이고 4는 4고 5는 5고
6은 6이고 7은 7이고 8은 얼마로 바뀌어요?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그럼 9는 나머지가 얼마로 가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9, 10, 11, 12, 13, 14, 15, 16, 다시 17. 요런 패턴으로 갈 거야. 맞습니까? 그럼 얘를 숫자를 몇 세트로 구분 지으면 돼? 요렇게 8개씩 잘라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뭐예요? 나머지가 홀수인. 8개 세트로 하나, 둘, 셋, 넷. 4개씩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8개 세트에서도 하나, 둘, 셋, 넷 개가 나오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1부터 50까지를 8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은 8, 6에 48. 그래서 2라는 경우가 남죠. 그럼 이 6세트에서는 홀수인 게 몇 개씩 나오는 거야? 4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개야. 그리고 이 나머지 2가 의미하는 게 하나, 둘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더하기 1개를 더 추가시키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상황을 그 시행을 잘 이해하면 돼. 그래서 적절하게 분류를 했어요. 저는 1부터 8까지, 9부터 16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각각에 집중을 했어. 그 다음에 나온 개수를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개념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문제 다 해봐요. 1-3번에 2번 해보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근데 그러면은 A라는 주사위, B라는 주사위, C라는 주사위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여기까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자, 어쨌든 주사위 3개 중에서 9를 만드는 숫자 생각해 보자. 근데 작은 것부터 체크를 할게. 자, 1, 1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지 9가 돼? 7이 나와야지 9가 되죠. 근데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7은 주사위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논외. 그럼 그 다음이 1, 2, 6이라는 상황으로는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은 1, 3, 5라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고 1, 4, 4라는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서 2, 5라는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보면은 2, 3, 4라는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겠네. 오케이. 그리고 3, 3, 3이라는 상황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2, 3, 4 썼고 3, 3, 3, 2 더 가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찾아야 돼. 이게 뭐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사위가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한테 3세트가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선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좀 찾아봐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라 그랬죠. 그럼 1, 2, 6으로 갔을 때 이 녀석이 A 주사위, B 주사위, C 주사위가 1, 2, 6을 서로 돌아가면서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그 상황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은 1, 2, 6, 1, 6, 2. 됐습니까? 그리고 2, 1, 6, 2, 6, 2. 6, 1, 2, 6, 6, 2, 1. 그래서 요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6개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1, 4, 5도
6개를 가지고 있겠지. 그 다음에 1, 4, 4는 좀 쉬워. 1을 누가 갖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요? 나머지는 4를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2, 2, 5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3가지. 몇 가지? 6가지. 얘는 당연히 1가지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요? 그래서 25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건 합이 9가 되는 케이스가 1, 2, 6이라는 상황과 1, 3, 5라는 상황과 1, 4, 4라는 상황, 그 다음에 2, 5라는 상황, 2, 3, 4라는 상황, 3, 3, 4라는 상황을 먼저 분류를 해낼 줄 알아야 돼. 이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각각각에 집중을 해가지고 각각각에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그러니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폼이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에서 내가 이거 하나를 못 썼어. 그럼 끝나는 거야. 아무리 얘가 똑똑하게 열심히 세더라도 케이스 하나를 생각을 못 해내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꼼꼼하게 빠짐없이 체크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합이 9가 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내야 돼. 그 다음 카운팅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상황 다 체크했습니까? 못했어요? 자기는? 못했어요?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풀어나간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1, 2, 3, 4, 5, 6 중에서 9를 만들어내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파트야. 계산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 첫 번째는 더하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어떤 시행의 결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일 땐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푼 다음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자, 2번 가볼게. 자, 2번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곱이 짝수래. 그러면은 주사위를 2번 넣는다 그랬지.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던졌을 때,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왔어. 그럼 뒤에 거는 상관이 없죠. 맞습니까? 첫 번째 나왔을 때 홀수가 나왔어. 그럼 뒤에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겠지. 괜찮습니까? 어차피 주사위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그 상황은 우리가 2가지로 쪼개놓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없겠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짝수가 몇 가지 경우예요? 딱 던져는 짝수가 나왔어. 몇 가지 경우? 3가지겠죠. 그 두 번째에 있는 경우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해서 던질 거니까 경우의 수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짝수가 나왔어. 그 두 번째 경우에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되겠지. 처음에 홀수가 나오면. 그래서 이쪽 경우는 9가지 버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짝수, 첫 번째 짝수인 경우와 첫 번째 홀수인 경우가 같은 상황으로 존재할 수 있겠어? 없죠. 첫 번째 던진 게 짝수야. 첫 번째 던진 게 홀수야. 이 두 개는
절대로 같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준다? 더하기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준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럼 이게 왜 곱하기 법칙이에요? 이렇게는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잖아.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로 더하겠다. 자, 그러면은 2-1번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볼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리의 수와 1의 자리의 수의 합이 짝수인 것을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인데 이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 짝짝과 홀홀. 짝홀의 합은 홀이니까. 그래서 상황은 짝짝, 홀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 첫 번째 경우. 짝짝인 경우. 두 번째 경우. 홀홀인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의 자리죠. 그럼 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는, 짝수는 0은 안 되겠지? 그래서 2, 4, 6, 8 몇 가지? 네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뒤에 들어가는 1의 자리의 숫자는 이제 0도 체크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5가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써져 있는 거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그래서 얘는 곱하기 법칙으로. 괜찮아? 자, 이제 앞에 홀홀이 써 있대. 홀홀이 써 있는 경우는 1, 3, 5, 7, 9. 5가지, 뒤에도 5가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25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건. 합이 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여서 각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 각각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죠. 그럼 무슨 법칙으로? 더하기 법칙으로 마무리를 해주겠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표현 하나 해볼게요. 표현. 나왔어. 나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 가볼게요. 3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2개, 3개, 3개,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A 지점에서 A에서 C를 거쳐 D를 가는 경우를 세세요. 그럼 A에서 C까지 몇 가지 경우예요? 2가지 경우. C에서 B까지 몇 가지 경우예요? 2가지 경우. 근데 얘가 연속적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야겠다. 두 번째, A 지점에서 D 지점을 가십시오. 그러면은 루트가 A, C, B 가는 경우와 A, D, B 가는 경우 2가지가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A, C, B는 4라고 써있지. A, D, B는 3, 3이니까
3, 3이니까 9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루트가 절대로 같이 가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써서 13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도로망 찾는 건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표현 하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표현. 됐어요? 네. 넘어가서 4번 가볼게. 자, 108의 약수의 개수, 108의 약수의 총합. 108을 소인수분해 먼저 해볼게. 자, 108을 소인수분해하면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야? 개수냐? 개수냐? 개수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 1,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곱하기로 답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3, 4, 12, 12가지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약수의 총합은 요 2의 제곱이라는 건 사실은 2의 0승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1승이 나올 수도 있고 2의 2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3의 3승이라는 건 3의 0승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약수잖아. 그래서 1, 2, 3, 1, 2, 3, 4, 3 곱하기 4, 12개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총합은 아까 설명했듯이 2의 0이 나왔을 때 3의 0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의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2의 1이 나왔을 때 3의 0이 나올 수도 있고 3의 1, 3의 2, 3의 3, 2의 2가 나왔을 때 3의 0, 3의 1, 3의 2, 3의 3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12개가 된 거야. 그럼 이 전체 합은 줄줄이 한번 더해보면 2의 0승이 다 붙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2의 0승으로 묶으면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3의 3승. 이것도 이렇게 더하면 2의 1승이 다 달려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묶어버리면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의 합의 형태가 돼 있겠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도 그렇게 나오겠지. 그럼 공통인수로 또 묶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의 곱의 형태로 답을 쓸 수가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떤 숫자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을 구할 때에는 일단 소인수분해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놔. 그래서 몇 개가 등장하는지 개수와 합, 이 패턴이기 때문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게 표현 4-2번 216과 36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뭐 너무 패턴화된 거여가지고 따로 연습시킬 건 없는 것 같아. 예제 5번의 별표치고요. 빈도수 때문에 치는 거고요. 풀이는
카운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카운팅. 빠짐없이 잘 세버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방정식 3x 더하기 2y 플러스 z는 11.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겠습니다. 세는 거예요. 이렇게 세는 게, 근데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개수가 큰 걸 먼저 설정해놔. 그래요? 그럼 여기 개수가 큰 게 x, y, z 순이죠. 그러면 00일 때 11 됐습니까? 그리고 0, 1일 땐 얼마예요? 여기서 z, y가 하나 늘어나면 2씩 빠져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9가 되겠죠. 여기가 2일 땐 7이고 3일 땐 5고 4일 때 3이고 5일 때 1.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괜찮습니까? 이번에는 제일 큰 녀석의 개수를 1, 0으로 설정해 볼게.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그러면은 3을 하나 쓴 거죠.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8. 그 다음에 y랑 z를 쭉쭉쭉 변화시키면 되겠지. 그러면은 1, 6, 2, 4, 3, 2. 여기 이렇게 다 해보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이쪽이,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빼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뭐 4, 0.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2, 0 이렇게 해볼게요. 6을 쓴 거죠. 6을 썼으니까 여기서 얼마가 들어오면 돼? 5를 쓰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5. 그러면은 1 쓰면 3, 2 쓰면 1. 그 다음에 3, 3은 9.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시켜놓을게. 그 다음에 XYZ가 자연수라고 써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써 있어요? 자연수라고 써 있죠? 그럼 0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세워놓고 0으로 0이 될 건데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 이건 다 안 되는 거지. 이쪽은 다 0이죠. 하나, 둘, 셋, 넷, 5개만 존재한다 라고 시면 되겠다. 똑같은 느낌에서 의미 아닌 정수가 이렇게도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까지는 체크를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빠짐없이 카운팅하는 거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표현 5-2번 하나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의 수. 6번. 10원짜리가 4개. 5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3개.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여서 지불하려고 한다. 1번 지불하는 방법의 수. 2번 지불하는 금액의 수. 단 0을 지불하는 경우는 빼겠다. 자, 먼저 1번 방법의 수를 세볼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는 방법을 세는 거야. 그러면은 10원짜리 4개를 안 내는 방법, 하나 내는 방법, 2개 내는 방법, 3개 내는 방법, 4개 내는 방법이 있겠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어? 5가지가 있겠죠. 자, 50원짜리 2개를 안 내는 방법, 하나 내는 방법, 2개 내는 방법. 총 몇 가지야? 3가지. 괜찮습니까? 자, 100원짜리 3개를 안 내는 방법, 하나, 둘, 3개 내는 방법. 총 몇 가지? 4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곱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 60가지야.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빼겠다. 그럼 안 내는 방법, 안 내는 방법, 안 내는 방법이 만나는 그 한 가지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는 빼. 그래서 얼마라고? 59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이게 방법의 수야. 좀 쉽죠? 방법의 수는? 오케이? 그러면은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방법. 이건 다른 거야.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두 개. 이건 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데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100원이라는 금액을 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로 맞춰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방법과 금액이 다른 경우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고민하면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금액을 다운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금액을 다운시키겠다.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다운시키겠다.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다운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돼. 근데 모든 걸 다 다운시킬 수는 없고 상황을 이해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100원이라는 가치를 100이라는 단위를 50원짜리 내가 갖고 있는 50원짜리 두 개로 익스체인지가 돼? 바꿔질 수 있어? 거실러져?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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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100원짜리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원이라는 이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치기가 돼?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릴 수 있어. 그럼 내가 지금 10원짜리 몇 개 갖고 있어? 4개 갖고 있죠. 10원짜리 4개로 이 50이라는 가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있어? 넌 있어? 왜 없다고 말해야지. 50원짜리 두 개로는 100원이라는 가치를 바꿔줄 수 있어. 네, 그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치라고 했잖아. 300원, 100원짜리 3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50원짜리 두 개로 이 100이라는 값어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으면 이 동전 3개를 다 밑으로 내려. 근데 10원짜리 4개로 50이라는 가치를 못 바꿔주죠. 그럼 얘는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럼 금액의 두 번째, 금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원짜리가 4개 있고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몇 개 나와요? 5개. 이쪽에서 몇 개 나와요? 9개. 그래서 45개인데 0원을 제출하는 건 빼라 그랬으니까 44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를 매번 생각해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야. 또 이제 또 까먹잖아. 이렇게 한다. 선생님 50원짜리 두 개니까 하나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원짜리가 두 개 있고 50원짜리가 4개 있고 10원짜리가 4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진짜로 돈을 다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값어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100원짜리 하나와 10원짜리 50원짜리 두 개를 냈을 때 그 금액이 같다라는 개념에서 카테고리를 묶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저 정형화된 풀이를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얘는 맨날 이 폼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다르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트리를 조금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현 한 문제 풀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7번 가볼게요. 7번 가면은
색칠하는 방법의 수거든.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대. 그래요? 색칠하는 영역일 때 문제를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놓고 네 가지 색을 가지고 네 개의 영역에 칠한대.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맨날 패턴이 이거거든요. 영역을 주어줘요. 그 다음에 색깔을 줍니다. 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대.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해 준 거지. 근데 인접한 지역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써놔. 그랬을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딱 상황을 봤을 때 붙어있지 않은 영역 두 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뭐라고요? 붙어있지 않은 영역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럼 우리 그림에서는 AC라고 기준을 잡아도 되고 AD라고 기준을 잡아도 됩니다.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어. 기준 하나를 잡을게. AC라고 잡을게. 나는 AC를 기준으로 잡았어. 그럼 세상을 반으로 쪼개는 거야. 모든 케이스를 딱 반으로 쪼개는 거야. A씨가 같은 세상과 A씨가 다른 세상 전체를 두 개로 쪼개놓은 거야. 그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도 세상 모든 경우를 다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색깔을 채워나가는데 지금 1번 A씨가 같은 세상으로 가볼게. 그리고 색깔을 채울 때에는 가장 많이 붙어있는 영역부터 채웁니다. 우리 그림에선 B겠죠. 그래요? 자, B에다가 채울 수 있는 색깔이 네 가지야. 맞습니까? 그럼 A는 B랑 붙어있으니까 A에 채울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야. 맞아요?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A랑 C랑 같은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A를 칠하는 순간 C도 칠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요런 경우의 수로 A에 칠해진 그 한 가지가 C에 칠해진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요? 네. 그럼 이제 D는 B랑 C랑만 붙어 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반응이 없어요? 못 알아들었니? 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헤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숫자는 가지수의 경우의 수인 거죠.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4개. 어떤 것도 칠할 수 있으니까 4가지 경우로 B에다가 칠했어. 그럼 이제 A를 칠할 땐 붙어있죠. 그러면 A는 B에 칠해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제외한 3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세상이야? A랑 C가 같은 세상이죠. 그럼 무슨 색이 칠해지는지 모르지. 어떻게 칠했지? 그럼 C는 그 색이 그냥 칠해지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D는 B랑 C랑만 겹쳐 있잖아. 근데 얘랑 다른 색이 칠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D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12가지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으로 24. 자, 두 번째 상황은 A랑 C가 다른 세상이야. 알겠지? 다른 세상. 자, 먼저 B부터 칠할게. 어쨌든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3가지. 자, C의 입장에서 볼게. C의 입장은 지금 B랑만 엮여 있죠. 그래요? 그래서 B랑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근데 어떤 세상이야?
A랑도 다른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두 가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D는 두 개랑 붙어 있으니까 두 가지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아? 네, 그래서 4, 3, 2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4, 12, 18. 그래서 72가지라는 전체 가지수를 가지고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요? 지금처럼 푼다. 책에 있는 방법으로 풀지 마. 책에 있는 방법은 중간에 오류 생길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지금처럼 풀어요. 어떻게? 중복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지역엔 다른 색을 칠한다. 색칠하는 방법, 매수를 구하십시오. 기준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같은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 숫자 가볼게. 숫자 7-2번 가볼게. 그림이 A, B, C, D, E 총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색으로 칠한대. 근데 중복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지역에 다른 색을 칠하겠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하나만 잡을게. 기준을 BD 잡아도 되고 CE 잡아도 돼.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BD가 같은 세상과 BD가 다른 세상 나눠볼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칠하는 건 가장 많이 접촉되어 있는 것부터 칠합니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A겠죠. 그러면 A에다가 색깔을 칠했어. B에다가 색깔을 칠했어. 근데 지금 나는 BD가 같은 세상이죠. 여기도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C의 입장에서 봤을 땐 두 가지 색과 겹쳐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E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색과 겹쳐 있죠. 그래서 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5, 4, 3, 1, 3 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 3은 9, 5, 4, 20, 180이라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 BD가 다른 세상이야. BD가 다른 세상이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5, 4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B가 칠해지는 순간 D라는 녀석은 A랑만 겹쳐 있지만 떨어져 있는 B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세 가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럼 C는 세 가지 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두 가지. E는 두 가지 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두 가지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5, 4, 2, 3, 2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아, 3. 미안해요. 3. 9.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540가지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유형은 우리 7번 예제 문제 풀이를 따라가지 않을게요. 알지?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풀어요. 기준점 잡고 이게 같은 세상과 다른 세상으로 이분화시켜서 각각 풀어요. 이래야지 오류가 안 생겨. 특정 문제에서는 이 방법을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달콤하고 쉬워 보여도 매번 성립하진 않기 때문에 이걸로 풉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표현 하나 풀고 넘어갈게.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표현. 적당히 그렇게 이걸
똑같이 못 그릴 것 같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게. 그래서 안 써 있지만 그냥 구획 표현상 A, B, C, D, E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이렇게 불렀을 때 몇 가지 색이 있대? 네 가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좋으나 인접할 땐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경우죠. 어떻게 풀기로 했어? 기준 하나를 잡는다 그랬지. 붙어있지 않은 하나의 셋 그 기준선을 잡을게. 어떤 걸 잡아도 상관은 없어. BD를 잡아도 되고 CE를 잡아도 되고 AC를 잡아도 AD를 잡아도 AE를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AD로 잡을게.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AD가 같은 세상과 두 번째 AD가 다른 세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 딱 봤을 때 가장 많이 붙어있는 게 B죠. 그래서 B부터 칠할게. 알겠지?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그럼 얘는 세 가지. 그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얘가 한 가지. 그럼 C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두 가지랑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괜찮아? 그래서 4, 3, 1, 2, 2 버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 3, 12, 2는 4, 48이라는 가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AD가 다른 세상으로 가볼게. 자, AD가 다른 세상이야. B랑 A를 넣었어. 근데 D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칠해져 있는 녀석하고만 다른 색이 칠해주면 되겠지. B하고는 붙어있는 게 아니야. 붙어있네? 어머,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붙어있구나, 여기가 살짝.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 붙어있네. 이렇게 붙어있네. 맞죠? 나머지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붙어있죠. 네. 붙어있네. 요만큼 붙어있네. 붙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D의 입장에서는 B랑도 붙어있고 A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 4개 중에서 선택권이 2개밖에 없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권이 2개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C는 A랑 붙어있어? 안 붙어있죠? 그렇지. 자, 그럼 C의 입장은 두 가지랑만 붙어있고 E도 두 가지랑만 붙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이 4, 3, 2, 2, 2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96이라는 가지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기 법칙으로 답을 쓰면 144가지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떨어져 있는. 낮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AD를 잡아도 되고 AC를 잡아도 되고 CE를 잡아도 되고 어쨌든 기준선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수를 딱 잘라놓는 거야.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그럼 각각 구하면 모든 상황을 다 구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내가 아침밥을 먹은 날과 아침밥을 안 먹은 날.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모든 날을 다 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준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쪼개놓고 생각한다는 개념이니까. 넘어가서 8번 가보겠습니다. 8번에 별표 치고요. 경우의 수에 가장 오래된 풀이법이죠. 안 되면 직접 구한다. 안 되면 어떻게 구한다고? 직접 구해보겠다. 그래서 수용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돼. 정말 급하면 5분, 10분을 투자하더라도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에 이제 수능 문제 푸는데 뭐 엄청 많은 막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이제 답 나왔다 막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안 봤어? 짤 그림으로? 안 봤어요? 수능 문제에서는 한 2, 30분은 투자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3,000번을 해야 돼. 그럼 수용도로 풀지 말라는 문제야. 근데 의지의 수험생이 3,000번을 다 한 거지. 그럼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그런 친구는 수능에 큰 뜻이 없는 친구들이겠지만, 그치? 그래도 그 방법은 익혀놓을 줄 알아야 돼. 8번 가볼게. 자, 보니까 1부터 5까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5개의 상자와 1부터 5까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각 상자다 각각 하나씩의 공을 임의로 넣을 때 단 하나의 상자에만 상자에 붙어있는 카드에 적힌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가는 경우를 세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그럼 이게 상자가 1, 2, 3, 4, 5가 있고 공이 1, 2, 3, 4, 5가 있죠. 근데 하나만 자기 숫자에 맞게 들어간대. 하나만. 나머지는 다른 숫자가 들어간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기 번호에 자기 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총 5가지겠죠. 1번이 1번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2번이 2번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5번이 5번 박스에 들어가는 경우. 총 5가지 버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4개로 줄여버릴게. 4개는 자기 걸 못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1, 2, 3, 4라는 박스에 1, 2, 3, 4라는 공을 다른 번호로 넣는 케이스를 한번 세볼게. 알겠지? 그래? 어차피 하나는 맞았으니까 지금 이거 5번이 맞은 케이스겠지. 그리고 그게 총 5가지가 같은 경우로 돌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공 총 몇 개예요? 3개죠. 뭐뭐뭐? 2번, 3번, 4번이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경우를 따져보자. 지금 내가 1, 2, 3, 4 공 4개를 갖고 있는데 2번 공을 썼어. 나한테 몇 번 공이 남았어? 1, 3, 4라는 공이 남았지. 괜찮습니까? 요렇게 루트를 타보자. 그럼 1, 2, 3, 4가 남았는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1, 4가 남았죠. 이렇게밖에 못 집어넣겠지. 1, 3이 남았죠. 이렇게밖에 못 집어넣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 3가지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세볼게. 나한테 지금 1, 2, 3, 4 중에서 3을 썼죠. 1, 2, 4가 남았죠. 그러면은 2는 2번 자리에 못 쓰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가보자. 나한테 남은 게 2, 4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너 따라오고 있니? 여길 봐야지 왜 저길 봐. 요경 1번 박스에 2가 들어간 건 끝. 지금 1번 박스에 3이 들어간 걸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길 봐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나한테 지금 공이 1, 2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3가지. 괜찮습니까? 괜찮아? 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박스에 4라는 공이 1번 박스에 딱 들어간 경우. 나한테 공이 1, 2, 3 남았죠. 그러니까 2번 공은 2번에 못 넣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2, 3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1, 2니까. 그래서 총 3가지가 등장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번 공이 5번 박스에 들어갔을 때 전체 가지수가 총 9가지야. 그래요.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45가지가 되겠다. 라고 카운팅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는 거를 수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를 수영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물론 얘가들이 이렇게 밑에 있어야 되겠지만 공간상 밑으로 못 집어넣고 옆으로 붙여봤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